저는 대장동 사건과 고발 사주 건, 이 모든 게 아주 공교롭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장동의 한 판결문을 남욱이라는 그 변호사에 대한 2015년 판결문을 살펴봅니다. 이 판결문 안에 보면 실제로 법조인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중에도 검찰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7명이나 됩니다.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판결문 안에 무죄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수사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관예우를 늘 의심하게 되는 것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고위직이죠. 그것도 그만두자마자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때로는 가서 그거를 다시 맡고 있는 후임 검사들에게 등록도 하지 않고 로비를 해서, 아니면 이런 경우로 보면 수사의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슬쩍슬쩍 뺀다거나 그렇게 수사의 미비를 은근히 조장을 해서 결국은 무죄 판결로 이뤄내게 하는, 결국 이분이 무죄로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핵심에 서 있는데 지금은 국내에 없고,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해서 기사에 따르면 이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이첩이 됐는데 그 사건이 그 안에 검사 2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2명이 그 판결문을 유출하는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김봉현 사건의 라임 사건의 수일 접대 그 징계를 앞둔 검사라고 합니다. 공직사회 전체에 이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니까 결국은 정관예우를 통해서 또 다른 영역들이 오염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과 고발 사주 건과 이 모든 게 아주 공교롭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일부죠. 극히 일부죠. 그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본인의 사명감에 의해서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현상을 보면 현직 검사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검찰의 경험을 가진 전직 변호사들의 어마어마한 어쩌면 범죄 행위 아니면 방조 행위,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온갖 영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어쩌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다른 관점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리고 각 부처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갈등들을 조정하고 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그 국정과제로 검찰 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끊임없이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일부 검사들이 공익을 대표하기는커녕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서 유린을 하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수많은 나쁜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일정하게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분리가 돼서 각자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사건이 공교롭게 그 모든 것의 제도 개혁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장동의 한 판결문을 남욱이라는 그 변호사에 대한 2015년 판결문을 살펴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장동의 민간 개발을 위해서 온갖 정관계, 언론 쪽 이런 데에 로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구속까지 돼서 재판을 받았던 건데, 돈을 받아서.
근데 그게 결국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 판결문 안에 보면 실제로 법조인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중에도 검찰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7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판결문 안에 무죄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수사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로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는데 국회의원도 잘 알고 뭐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정작 수사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가 거론한 여러 국회의원들 그 당시는 한나라당인가요? 그쪽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관예우를 늘 의심하게 되는 것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고위직이죠. 그것도. 그만두자마자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때로는 가서 그거를 다시 맡고 있는 후임 검사들에게 등록도 하지 않고 로비를 해서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로 보면 수사의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슬쩍슬쩍 뺀다거나 그렇게 수사의 미비를 은근히 조장을 해서 결국은 무죄 판결로 이뤄내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이 남욱 변호사라는 분이 만약에 구속이 돼서 정말 지금 보면 로비를 엄청 해서 공공개발로 갈 수 있는 걸 민간개발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토지 소유자가 어마어마하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 합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 이분이 무죄로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핵심에 서 있는데 지금은 국내에 없고 지금 그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해서 기사에 따르면 이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이첩이 됐는데 그 사건이 그 안에 검사 2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2명이 그 판결문을 유출하는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김봉현 사건의 라임 사건의 수일 접대 그 징계를 앞둔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그래 공수처에 가서 수사받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직사회 전체에 이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니까 결국은 정관예우를 통해서 또 다른 영역들이 오염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가지 사건의 연결선상에 보면 결국은 공직사회에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자체에서 행정부에서 그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의 현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직자로 출발한 사람들은 이 공공의 개념,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그다음에 공직윤리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건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바로 공직기강을 좀 확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저희들 좀 강구를 해가지고 꼭 검찰뿐만 아니고 공직 전반의 어떤 이 공직기강 확립을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더 나서고 또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